9월의 첫 거래에 오늘 가장 집중해봐야 될 이슈와 업종 그리고 종목은 어딜지 바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먼저 진단을 해볼 텐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가 3,5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조선 그리고 반도체 쪽을 가장 집중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한번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 연준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렇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신흥국의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코스피가 그동안의 박스권을 오랫동안 지속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더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3차 상법 개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안이 이제 9월 달에 정기국회에 진행돼 가지고 저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 배당 분리과세 그 부분도 아직까지 이제 토의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아마 10월 달 안에는 완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기화가 돼 가지고 우리 증시가 오를 수 있다. 3,5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조선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3,50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 달 첫 번째 종목 어딜지 큰 기대가 됩니다. 이사님, 어느 쪽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HD 현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먼저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기 전에 자, 이 회사를 들고 있던 이유는 바로 자사주 소가 의무화 연관이 되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자사주가 현재 자기 전체 주식의 11%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올해 상반기 때 매출액이 34조 2,980억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D 현대 중공업, HD 현대 미포조선, HD 현대 조선해양 전부 다 자기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와 연관돼서 매출액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이 나왔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이 나왔고 특히 이제 내년 실적을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올해보다도 2026년이 더 중요하겠죠. 네.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72조 정도를 전망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조 8,780억인데 자,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0조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회사가 지주회사라고 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72조고 영업이익이 5조가 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10조 단위는 너무나 저는 저평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 회사 시가총액은 적정 시가총액은 20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군다나 자회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들이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로 인해 가지고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는 거기 HD 현대 중공업이나 HD 현대 미포조선 두 회사가 또 합병한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지주회사로도 입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배당도 약 연간 2.6에서 2.8% 주기 때문에 배당도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지주사 쪽 가져와 주셨네요. HD 현대였고요. 저희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보면은요, 요 기간에는 이제 그 상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한 달 이상을 거의 2달가량이죠. 2달가량을 이제 볼링제변도 아니죠. 즉, 악의입 밖과 넘나들고 하다가 악의입으로 들어오고 나서 드디어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8월 29일 날 여기 악의입을 안착을 했어요. 네. 이제 요게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더군다나 지주사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법안이 9월 달에 통과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구간 어떻게 잡아볼까요? 매수가 범위는 13만 6,600원 말씀드리겠고요. 안 되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14만 6,500원.
2차 목표가는 15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현대 투자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최근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기자재단으로 옮겨가면서 조선 기자재가 상당히 강세를 지난 거래일에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담고 있던 HJ중공업 7월 26일에 편입을 했었고요. 4차 목표가 15,500원 달성을 했고 수익률은 108%를 어느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HJ중공업이 21% 급등 마감을 했죠. 지금은 저희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요 근처에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드릴 때, 목표가를 제가 2만 원까지를 봤었는데 2만 원은 안 왔지만 그 근처까지 왔네요. 여기서 말씀드려서 쭉쭉 올라갔었죠. 여기는 또 공개방송 말씀드렸었고요. 드디어 19,470원까지 왔는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나라 조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좀 더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융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좋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필요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목표가는 소박하게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거기 돌파한 다음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J중공업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진단과 함께 5차 목표가는 저희 2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저희 반도체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반기 성장세 전환 기대감에 증권가에선 9만 전자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시 믿고 싶은 삼성전자, 가을에는 9만 전자 돌파할 거라고 보세요, 이사님?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유명 증권사를 한번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KB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KB증권사에서 목표가를 9만 원을 제시했어요. 제가 굉장히 여기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존경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도체를 잘 보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9만 원을 제시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 늦가을 11월 달 정도 가면은 HBM4를 엔비디아한테 콜 테스트를 이제 본격 통과해가지고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 여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또 마음에 들고요.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부분에서 올해보다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 전에는 AI 부분이 약간 이번에 좀 과열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진단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뒤로 아니다. 이제는 낙관론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갖고 있고요. 제가 다음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보다도 이 대형주 같은 게 준비한 사진인데요.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2분기였어요. 약 4억을 겨우 넘는 실적이었었죠. 그런데 3분기 때는 여기 2배가 되는 실적이 나오죠. 벌써 시각적으로 딱 눈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도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본다면 9만 원은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삼성전자를 6월 말쯤에 추천해 주신 이후에 지금 현재 20% 정도 상승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 거래일에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구간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한번 차트 통해서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를 제가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한번 보면은 네. 여기서 파란색 선이 20주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60주선인데, 자, 여기도 지금 드디어 정별됐잖아요. 그러면 정별되면 한번 쉬었다 가는 건데, 여기도 정별됐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정별돼가지고 급등이 나왔죠. 여기 부분도 정별돼 급등이 나왔죠. 네. 그리고 2015년에도 정별되고 나서 계속 19개월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20주선이 60주선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진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KB증권사에서 9만 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차트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충분히 9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사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 그래서 반도체 쪽 가져오셨죠?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GST를 가고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실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상반기 때 매출액이 1,742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69억, 순이익이 193억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내년 실적을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보시면은요, 올해죠. 올해 아까 제가 봤던 건 올해 상반기고,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상 저 놀랐습니다. 700억이죠. 자, 순이익이 560억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지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바로 이겁니다. 스크루버 장비인데, 자, 요거는 이제 반도체를 식각하거나 증착을 할 때 안에 유해가스가, 나쁜 가스가 많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 장비를 통해서 액침 냉각 같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다음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 신규 사업을 진출했는데, 그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은요, 가장 AI 시대에서 가장 본다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열을 많이 내죠. 그랬을 때 그 열을 식히는 장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열을 식히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가 수십조에 이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액침 냉각 장비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LG U 플러스한테 LG U 플러스 데이터 센터에게 작년 5월 달에 이미 납품을 했었고요. 올해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상용화로 넘어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요거를 이제 글로벌 업체들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글로벌 업체한테 이제 납품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이 연간 3천억대지만 앞으로 1조대를 넘어보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죠. GST가 오늘장의 두 번째 주력 상품이었고요. 실적까지 탄탄하다라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차트도 한번 분석해볼게요, 이사님.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샘플인데요. 자, 여기서 악의입이 다물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에는 액침 냉각을 가지고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안 가다가 여기서 한번 뚫었는데, 다시 한번 악의입을 다물고 나서 올라간 부분이 심상치가 않다. 그렇다면 두 가지 재료가 있는 거죠. 실적 대비 저평가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대상승기로 가고 있는 국면이고, 액침 냉각 이 부분도 상용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양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네요.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올라탈 수 있다.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가격 전략은 제가 이 종목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이제 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안 되면 시초가 매수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21,4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3,000원. 저희가 최근에 들고 온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달 내에 15% 수익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5% 이익을 연속으로 5회 거두면 원금이 두 배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PSK 같은 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현대모비스, HJ중공업까지 저희 포트에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디로 가면 종목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MBN골드 거기다 이제 무료 방송 해놨고요. 유튜브에서는 MBN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 유튜브 들어오시면 아침 8시 무료 방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하나마이크론, PSK, 그 다음에 HJ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다가 무료로 줬더니 이 종목들이 수익이 엄청 나고 있어요.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9월에 첫 거래일이 밝아오죠. 이 첫 번째 거래일에서 박병주 매니저의 주력 상품은 오늘 지주사 쪽에서 HD현대,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GST 가져와 줬습니다. 오늘장 개장하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탄탄한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